코로나19로 대면 거래가 줄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온라인 판매에 도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20대 청년의 유해가 고향 괴산에 안장됐습니다. 외롭게 사냐에 묻혀 있다 유전자 감식으로 70년 만에 이름을 찾았습니다. 무심천을 낀 청주 도심이 여름철 백로의 서식지가 되면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청주시가 공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음성의 특산물인 맹동 수박이 수출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온 농가의 희소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먼저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명, 영동 2명, 진천에서 5명, 음성 1명 등입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3,208명, 누적 사망자 수는 69명입니다. 코로나19로 전 분야의 대면 거래가 크게 줄면서 농민들 역시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결국 길을 찾아 온라인 판매로 눈을 돌렸는데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의 곶감 농장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곶감으로 차 있어야 할 냉동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서 추석 때 팔 곶감까지 모두 팔려나간 겁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곶감 판매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판매에 나선 게 주요했습니다. 매출은 전보다 2배로 뛰었고 맛과 품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고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SNS,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판매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 와인 농장도 온라인 판매로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뜸해지자 혼술 문화를 겨냥한 온라인 판매에 나선 건데 최근에는 하루 2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젊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신제품과 디자인 개발도 준비 중입니다. 디자인부터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 신제품도 만들고 또 이벤트성 있는 어떤 화제성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영동군의 경우 우체국 쇼핑몰에 지역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할인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쇼핑몰에 참여하는 44개 농가의 지난해 온라인 판매 실적은 20억 원. 올해도 벌써 1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농가가 좀 참여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지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농산물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노래 연습장 연쇄 감염을 계기로 청주 전역에 내려졌던 노래방 집합 금지 조치가 오늘 자정부터 풀립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노래 연습장 연쇄 확진이 최근에는 방역당국의 통제 아래 격리된 접촉자들에서만 나오고 있다며 오늘 자정을 기해 노래방 집합 금지 행령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시장은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12.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추세가 유지되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노래방 도우미에서 비롯된 연쇄 감염은 현재까지 76명으로 지난해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노래 연습장과 직업 소개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 충청북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집합금지가 끝나는 청주 지역 노래 연습장 680곳 전체를 현장 점검하고 손님과 종업원 모두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유원지, 물놀이장도 특별 점검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코로나 방역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자가검사 키트를 포상으로 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더 감사한 6월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20대 청년의 유해가 70년 만에 오늘 고향인 괴산군에 안장됐습니다.
외롭게 사냐에 묻혀있던 삼촌을 유전자 감식으로 70년 만에 찾은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묵념 속에 조심스럽게 모셔지는 호국 전사자. 1951년 8월 6.25 휴전회담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하게 벌어진 고지전에서 쓰러져간 한 20대 청년의 유해입니다. 청년의 유해와 군화 미창, 칫솔 등 유품 19점이 발견된 건 지난 2017년 6월. 그렇게 3년 더 이름 없이 남아있다. 2020년 친조카가 유전자 시료를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제공하면서 마침내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사 조창식. 참전 당시 23살, 피난을 가자마자 전쟁에 나선 용감한 삼촌은 5달 만에 전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피난 나간다고 이제 그 길로 나간 거요. 그래가 그 길로는 못 봤지. 마침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고인. 역시 참전 용사로 먼저 안장된 동생 옆에서 비로소 영면했습니다. 셋째 삼촌의 명복을 기원하고 그곳에서는 사형제분들과 제외하시고 또 부모님도 만나 뵙기를 바라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조창식 하사 유해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현충원 대신 고향인 괴산 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애처롭고 안타깝지만 이 호국원 개원 이래 큰 영광이고 호국원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시신은 13만여 명.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발굴한 유해는 1,900여 구. 이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건 조창식 하사를 포함해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10,000구 넘게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유가족분들이 꼭 시로 처치에 참여해 주신다면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냐에 묻혀 있다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도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유해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무심천을 낀 청주도심은 여름철만 되면 백로의 주요 서식지가 되면서 백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로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건데요. 과감한 간벌로 백로떼를 쫓아냈던 청주시가 이번에는 고민 끝에 공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백로떼가 도심숲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인기척에 일제히 날아올라 경계의 괴성을 내뱉고 종일 쏟아내는 배설물에 바닥이며 초목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며 남은 먹이 사체들도 여기저기 썩어갑니다. 배설물과 썩은 사체가 쌓여가는 이 일대에선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악취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악취는 물론 바람에 날리는 새털 때문에 주변에선 창문도 잘 못 엽니다. 이 밖에 서 있으면 막 날려요. 그래서 입을 땀으로 해야 돼요. 입을. 벌써 방수망에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집으로도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지난 2015년부터 2차례 간벌로 청주 도심의 서식지 2곳이 사라진 뒤 남은 이곳으로 백로떼가 더 몰렸는데 주변이 최근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새똥에 봉변을 당하는 주민도 점점 늘어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머리다 딱 싸고 지나갈 때 그 차에다 맨날 깔리고 여기도 물 청소하는 게겠지 여기도 하얗게. 번번이 간벌을 단행했던 청주시가 이번엔 톱 대신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공존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길 없애면 주변으로 또 옮겨갈 거라 간벌도 정답이 아닌데다 이번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 청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그 땅 그 나무도 어떻게 보면 다 재산일수하기 때문에 그 벌목을 뭐 허락해줄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름철새인 백로는 다음 달부터 현재 둥지에 있는 새끼들까지 가세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거푸집이 무너지며 50대 노동자가 숨진 충주의 한 사방댐 공사 현장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충주경찰서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소장을 불러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함께 있던 동료 작업자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명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전면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음성의 대표 특산물인 맹동 수박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에 이어 이제는 열대과일의 고장이라는 싱가포르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과 냉해 등의 어려움을 버텨온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 맹동의 한 수박 재배 농가. 지난해 냉해에 이어 올해도 잦은 비로 걱정이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복병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나서 와서 일을 했는데 오기는 오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자꾸 품값은 올려달라고 아주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엄청 많죠, 농가들이. 그래도 잘 자라준 수박을 내놓는 시기. 수출길이 잇따라 열리며 고민을 덜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수박을 현지에서 선호하는 크기로 골라내고 선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으로 간 뒤 싱가포르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른 물량은 약 7톤가량으로 현지에서 판매되면 3만 달러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경제 물류의 중심지로서 모든 과일이나 식품들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마켓 테스트를 한 다음에 동남아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는 그런... 지난해 음성군의 농작물 수출 실적은 1,000만 달러, 한화로 113억 원가량.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음성군은 올해 해외 마케팅과 물류비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주변 국가와의 검역 협정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의 배, 그리고 우리 햇살의 복숭아, 이런 다양한 농산물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로 과일의 고장을 공략한 맹동수박.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과 서로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2시 50분쯤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상당경찰서 소속 30대 순경을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60대 남성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합석해 술을 마시다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충북 지역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국민후보 윤석열 추대 행동연대 도내 회원들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윤 전 총장을 정치 전선에 소환한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부패 수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보여준 상식과 정의, 공정, 법치 실현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보여줬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단체가 참가하는 목요 경제회의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5월 충북의 고용률이 70.4%로 전국 2위에 달하고 4월과 5월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도 작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충북 경제가 서서히 회복 중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K바이오 랩허브 충북 유치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다음 주 전면 등교 허용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으로 학부모 1,1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면 등교에 83.1%가 찬성, 16.9%가 반대했습니다. 또 전면 등교를 찬성한 학부모들은 부분 등교와 원격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학력 저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편 전면 등교 후 집중할 부분으로는 교과 수업 보충과 생활 습관 교육 강화, 교육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면 온라인으로 치러졌던 청주 문화제 야행이 백신 접종에 힘입어 오는 10월 오프라인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10월이면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길 것으로 판단하고 8월 예정이던 올해 문화제 야행을 10월로 미루는 한편 개최 방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오프라인 축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올해 청주 문화제 야행은 10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성안길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